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화면으로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주식시장이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랐는데요. 자, 우리 투자자들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악재가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금리 인상,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경기 침체, 리세션,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졌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올랐어요. 우리가 근데 이 부분에 되게 주목을 해야지 돼요. 사실상 우리 현재 시장을 이렇게 바닥으로 만들어낸 것은 사실상 인플레이션 압력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누가 높였느냐? 바로 휘발유 가격이 높였습니다. 휘발유 가격 국제 유가에 기인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투기적으로 원자재뿐만 아니고 곡물까지도 선물 시장에서 수급이 시세를 막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식료품 가격,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이것들로 채산성 기업들 안 좋아질 것이 예상이 되니까는 2분기부터 실적 낮추기 시작을 했고, 하반기 실적도 기업들 많이 낮춘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제유가 하락이 투자 심리를 안정을 시켰고, 그리고 금요일은 사실 환율 그리고 국제유가, 오히려 국제유가가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세를 보인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은 게 오히려 국제유가 하락보다는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그러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제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고 그동안 우려들이 너무 강했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인지하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시장 상황들에 대해서 안 좋게 내다보고 있었었고, 그리고 그러한 안 좋은 상황들은 최악의 것들까지도 좀 끌어와서 반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경제 상황이 그렇게 가지 않을 근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뭐 유튜브라든지 증권 방송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는 유독 이코노미스트들보다 증시 전문가들이 안 좋은 얘기들, 극단적인 상황들 얘기들을 많이 끌어내고 있어요. 끄집어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는 이제 증권업계 종사하고 있는 뭐 브로커라든지 아니면 뭐 PB 이런 사람들도 사실상 많이 물려 있어요. 증권방송에서 나와서 아무리 떠드는 사람들도 이런 판에서 주식 가지고 수익 내기는 어렵고 많이 물려있거든요. 지치다 못해서 다 포기하고 최근 들어서 인버스 들어간 거예요. 인버스나 아니면은 뭐 풋옵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숏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수가 하락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이번 주 좀 올라가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근거 없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끄집어내서 시장 상황이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많이 하락할 거다. 지금 수준보다 반토막 날 거다. 이런 얘기까지 극단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지금까지 시장이 흘러간 것들을 쭉 보면은 증시 전문가들이 그런 쪽으로 근거 없이 얘기할 때 바닥이었던 경우들이 많다. 왜냐하면 이게 기관도 그룹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관이지만 개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많이 쫄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은 인버스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지수가 좀 올랐을 때 쫄린다? 그럴 때는 오히려 시장은 바닥이 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이고 편안한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바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기조적으로 더 이어지기 위해서는 환율도 좋아져야지 돼요. 지금 환율이 너무 올랐다가 1310원 찍고선 지금 1300원대 턱걸이하고 있죠. 다음 주에 환율만 좀 확실하게 화끈하게 밀려서 내려와 준다면 정말 좋은 시장이 향후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이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되고 좋은데도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는 환율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원달러 환율이 10% 올라갈 것을 기대한다면,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10% 상승할 것을 기대한다면 국내 주식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적으로 10%를 깔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들어오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추세적으로 환율이 안정을 찾는다 하면은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목 선정을 해드릴 것은 금요일날 순매수한 종목들 한번 보자는 겁니다. 외국인들이요. 외국인들 금요일날 순매수한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종목들 말고 뭐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나 이런 뭐 종목들처럼 아니면 HLB나 일반적인 그런 종목들 말고 일반적이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특징적으로 들어온 종목들 다음 주에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요.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여러 가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주가들이 너무 올라왔었다. 시장 대비해서.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만 놓고 본다면은 과연 많이 올랐나 싶은데 시장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역시 공격을 받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공격들은 주가를 6만원에서 5만원대 밑으로 끌어내리게 되죠. 그렇지만 이성적인 외국인은 성장성을 보고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매수를 합니다. 성장성, 군수산업에 대한 성장성, 항공우주 산업의 성장성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시장이 오르면서 좀 주춤할 수도 있겠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요. 주춤하더라도 레벨을 떨어뜨리겠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가격을 좀 더 높여갈 가능성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높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유망 종목으로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좀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매수한 금요일날 매수한 유망 종목 한국항공우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좀 짧은 관점에서 코스닥 종목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외국인 순매수 종목 보로노이입니다. 보로노이가 아마 코스닥 특례 상장일 거예요. 매출이나 이런 기대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성장 전망이거든요. 보로노이 이제 바이오 대표적으로 최근에 특례 상장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회사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그렇지만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약 물질에 대한 라이센스가 판매가 된다면은 한 번에 주가는 쭉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주가가 21%나 올라오는 상태에서 왜 외국인이 끌어올렸느냐? 괜히 끌어올렸겠느냐? 전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뭔가 현재 신약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장한 이후에 주식시장이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만드느냐? 뭔가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로노이까지 한번 오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투자자도 위축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시장 바닥은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다소 위축된 마음 좀 풀어두시고 이제는 약간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